내 이름은 야키야마 노리오, 20살의 대학생이다. 오늘은 내가 어떤 사람을 돕고 나서 벌어진 대혼란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한다. 나는 유명 사립대학에 재학 중이고 성적도 나름 괜찮은 편이다. 하지만 그다지 순탄한 학창 생활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나는 시내에서도 가장 싸고 낡은 아파트에서 근근히 생활하고 있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나는 가난한 고학생이고 학비는 장학금을 받아야만 충당할 수 있다. 수업이 끝나면 밤이고 낮이고 아르바이트로 정신없었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처럼 대학 생활의 낭만이니 뭐니 하는 건 내겐 그저 사치일 뿐이다. 당연히 여친이 있을 리 없고 모태솔로 기간은 내 나이이다. 그날도 알바를 끝내고 파김치가 돼서 터덜터덜 집으로 가고 있던 중이었다. 저기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어? 난 레이카라고 해. 에? 처음 보는 여자가 갑자기 말을 걸어왔다. 그 여자의 인상은 한눈에도 일진으로 보였고 솔직히 조금 겁이 났다. 하지만 무엇보다 내 눈길을 끈 건 그녀의 손목에 엉성하게 감긴 붕대도 아닌 종이었다. 다친 게 분명했고 아파 보였는데 솔직히 이런 사람과 어떤 일로든 엮이고 싶지 않았지만 주춤거리는 내 모습 따위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는 당돌하게 말을 이어갔다. 나 이틀 전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어. 잠잘 곳도 없고. 그러니까 나 밥 좀 사주고 하룻밤만 재워줘. 나도 살해는 할 거야. 아침까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도 돼. 이게 말로만 듣던 원조교제라는 건가? 그런 것 치고는 상당히 필사적인 것 같은데. 당연히 거절할 생각이었지만 제발 부탁이야. 나 좀 도와줘. 약한 모습으로 간절히 부탁하는 그 여자아이의 모습을 보니 매정하게 거절할 수가 없었다. 일단 레이카라는 여자아이를 근처에 있는 햄버거 가게로 데리고 갔다. 나 이거 먹어도 돼? 오빠 고마워. 나 햄버거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그 여자애는 거기에서 가장 큰 사이즈의 햄버거, L 사이즈의 포테이토와 드링크,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너겟까지 추가로 주문했다. 가난한 고학생인 나로서는 상당한 출혈이 아닐 수 없었고 한순간 마음이 약해져서 벌인 내 행동을 후회하기 시작했지만 너무 맛있다. 고마워. 아까는 정말 이러다 죽을지도 모르겠다 싶었거든. 별거 아닌 햄버거 하나를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라도 되는 양 눈물까지 보이며 먹고 있는 그 여자아이를 보니 어쩐지 단순한 비행소녀는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식사를 마치고 그 여자아이를 데리고 내가 혼자 살고 있는 아파트로 갔다. 그리고 좋은 아침, 노리오 오빠. 잘 잤어? 그럼요. 완전 잘 잤지.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나와서 미안. 오늘 1교시부터 수업이 있어서. 에? 오빠 대학생이었어? 아저씨 같다는 말 많이 들어. 내가 좀 노안이라. 그건 그렇긴 한데. 야, 예의상이라도 부정해주면 돈 나냐? 미안. 얼굴 보고 그런 게 아니라 혼자 살길래 직장 다니는 사람인 줄 알았지. 혼자 살 수밖에 없는 사정도 있고 알바 몇 항씩 뛰면서 겨우겨우 생활비 벌어서 학교 다니고 있는 중이야. 오빠도 고생이 많네. 근데 진짜 괜찮겠어? 뭐가? 어젯밤에 아무 일도 없었잖아. 오빠한테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오빠가 하자는 대로 다 해줄 수 있었는데. 은혜라니 무슨. 햄버거 세트 하나랑 재워준 게 단데. 그리고 나는 처음 본 사람하고 그런 관계를 가질 수 있는 타입이 아니라서. 그런 남자도 세상에 있었네? 그건 그렇고 어젯밤에 못 물어봤는데 넌 어쩌다 돈도 없고 잠잘 곳도 없게 된 거야. 그리고 손목에 감고 있는 종이는 또 뭐고? 그건 한마디로 말하긴 좀 어려운데. 말하기 힘들면 안 해도 돼.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그냥 얘기가 좀 기니까 라인으로는 좀 그렇다고. 오빠가 집에 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도 돼? 학교 끝나고 알바 있어서 늦을 거야. 괜찮아. 기다리고 있을게. 그럼 밤에 보자. 어젯밤 나는 레이카에게 침대를 내주고 바닥에서 잤다. 의식이 안 된 건 아니지만 만나자마자 그것도 모태솔로로 평생을 살아온 나한테는 용기가 안 나는 일이었다. 그리고 라인으로 대화를 주고받은 그날 저녁 집에서 기다리고 있던 레이카로부터 그녀의 이야기를 대략 들을 수 있었다. 레이카는 아직 17살의 미성년자인데 고등학교엔 진학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려 말썽 피우고 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나처럼 밤낮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살고 있다고 했다. 그 이유는 레이카의 엄마. 싱글마더 가정에서 엄마하고 둘이서만 계속 살았는데 레이카의 엄마인 후미노 씨는 룸살롱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아침, 점심, 저녁 할 것 없이 하루 종일 술을 마시고 집안일은 전혀 할 생각이 없으며
벌어온 돈도 대부분 술값으로 사라진다고 했다. 레이카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사랑 없이 방치 속에서 자랐고 먹을 것, 입을 것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중학교에 올라가서는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리게 됐고 거기서 만난 친구들이나 선배에게서 옷이며 화장품을 빌려서 썼다고 한다. 그리고 생활하는 데 필요한 돈은 몸을 팔아서 벌었다고. 하지만 16살이 되고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되고 나서는 불량 친구들과의 연을 끊고 몸을 파는 일도 그만뒀다고 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겨우겨우 생활은 할 수 있었다는데 나하고 레이카가 처음 만났던 그날 저녁 내 지갑에서 몰래 돈 가져갔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 돈 전기세 낼 돈이었단 말이야. 빨리 내놔. 레이카는 엄마가 자기 돈을 몰래 훔쳐가서 술을 사다 마시고 있는 걸 알게 되었다. 최근에는 방세나 전기세, 수도세 등을 레이카가 내고 있었기 때문에 엄마의 그런 행위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됐던 모양이다. 레이카는 엄마를 향해 거칠게 반항했다. 그러자 니까짓 게 내가 어떤 심정으로 사는지 알기나 해? 엄마 그만해. 레이카의 엄마는 칼을 들고 레이카를 공격하려고 달려들었다. 가까스로 흥분에 날뛰는 엄마를 진정시키고 집에 있던 종이로 상처를 싸맸던 모양인데 더 이상 이렇게 살기 싫다고 생각한 레이카는 잠든 엄마를 두고 그대로 집을 뛰쳐나와 버렸는데 지갑은 텅 비었고 재워달라고 부탁할 친구도 없었다. 아무 대책 없이 길거리에 앉아있다가 우연히 걸어가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무조건 붙들고 매달렸다는 것이다. 내 이름은 이소가이 레이카. 17살이고 현재 가출 소녀이다. 무책임하고 대책 없는 엄마한테서 도망쳐 나와서 처음 보는 어떤 대학생 오빠 집에서 얹혀 지내게 되었다. 밥도 사주고 집에서 잠도 재워줬는데 나한테 아무 짓도 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도 세상에 있다니. 놀랍도록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다. 그런 좋은 오빠에게 내가 가출한 이유를 설명하자 그런 이유라면 네가 있고 싶을 때까지 여기서 지내도 돼. 보다시피 방에 아무것도 없어서 불편할 텐데 그래도 상관없다면. 오빠가 그렇게 말했다. 갈 곳이 아무 데도 없었기 때문에 진심 고마웠다. 하지만 계속 이렇게 얹혀 지낼 수는 없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 되지만 일단 당분간은 오빠 집에서 지내기로 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기숙사가 딸린 직장이 어디 없는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고 있었는데 엄마한테서 라인이 왔다. 너 언제 들어올 거야? 집에 전기도 안 들어오는데 어쩌라고 그냥 있어. 빨리 가서 돈이나 좀 내. 지금 그게 엄마란 사람이 할 소리야? 너야말로 뭐 하자는 거니? 엄마가 전기세 낼 돈 가져다가 술 마셨잖아. 그래놓고 자기가 열내더니 칼 들고 설쳐대면서 나한테 달려들었잖아. 그래? 나 기억 안 나는데? 기억 안 난다고 하면 그걸로 끝인 줄 알아? 나 다시는 집에 안 들어갈 거니까 전기는 엄마가 알아서 해. 너 집 나가서 뭐 하려고? 네 나이에 아직 자립은 힘들 텐데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너 남자 잡았니? 무슨 상관이야? 너 역에서 좀 떨어진 공원 근처에 있나 보구나. 지도로 보니까 조그만한 아파트네. 뭐? 엄마가 그걸 어떻게 알아? 너 전에도 한번 가출한 적 있잖아. 그땐 금방 들어왔지만 같은 일 반복되면 내가 곤란하니까 그때 네 핸드폰 GPS 작동시켜놨어. 미쳤어? 왜 허락도 없이 그딴 짓을 하는 건데? 그게 누구네 집인지는 모르겠지만 너 아직 미성년이다. 거기서 그러는 거 문제될 텐데? 뭐가 문젠데? 내가 경찰에 신고하면 두말 없이 거기서 끌려 나오게 될 거란 말이지. 할 테면 하던가. 내가 우리 딸이 납치됐어요. 그 말 딱 한마디만 하면 끝이야. 뭐야? 왜 그딴 말을 하는데? 네가 뭐라고 하건 미성년자를 부모 동의도 없이 데려가면 그게 납치지 뭐야? 납치는 아니었다고 해도 미성년자 성매매는 어쩌고? 여기에 붙이나 저기에 붙이나 범죄는 범죄지. 알코올 중독자가 이럴 땐 제법 머리 회전이 빠르네. 하고 싶은 말 다 했으면 빨랑 들어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은신처가 들통났지만 당연히 집으로 들어갈 생각은 없었다. 아예 완전히 먼 곳으로 달아날까 생각도 했지만 그랬다가는 경찰이 찾아와서 노리오 오빠한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 조건 없이 나한테 친절을 베풀어준 사람한테 미성년 납치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게 할 수는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일단 집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다. 직접 작별 인사를 전하자니 눈물이 날 것 같아서 편지로 인사를 대신하기로 했다. 노리오 오빠가 아르바이트를 간 사이에 편지를 쓰고 있었는데 레이카와 공동생활이 시작된 다음 날
그날따라 일이 너무 없어서 빈둥거리기도 뭐하고 해서 알바를 일찍 마치고 예정보다 이른 시간에 집으로 갔다. 그러자 다녀왔습니다. 너 뭐해? 레이카는 예정보다 일찍 집에 온 나를 보고는 깜짝 놀라더니 다음 순간 하늘이 무너진 사람처럼 목을 놓아 울기 시작했다. 우선 진정될 때까지 기다린 후 사정을 들어보니 레이카의 엄마는 내가 상상했던 것 그 이상으로 형편없는 인간이란 생각이 들었다. 나는 잠시 생각을 한 후 어떤 결단을 내렸고 전화를 한 통 걸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레이카한테 엄마를 우리 집으로 데려오게 했다. 저기 이게 무슨 상황이죠? 우리 집에 온 레이카 엄마는 무서워서 벌벌 떨기 시작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어머니, 이거 미안하게 됐네요. 우린 그저 대화를 중지하러 온 거니까 너무 긴장 마시고 편하게 생각하세요. 눈앞에 험상궂게 생긴 중년 남성과 중년 남성의 좌우에 무시무시하게 생긴 부하들이 포진하고 있는데 떨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으랴. 중년 남자의 이름은 와키야마 다카노리, 나의 아버지이다. 우리 집은 어둠의 세계에서는 꽤 알아주는 큰 손이라 불리고 있으며 그 세계에 어울리는 사업을 하고 있다. 아버지는 그 세계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으로 이미지로 말하자면 영화 대부에 등장하는 대부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다. 나는 그런 집이 싫었고 아버지의 뒤를 이을 후계자가 되는 것은 더욱 싫었다. 그 문제로 아버지와 크게 다툰 후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집을 나왔다. 그 뒤로 한 번도 연락을 한 적이 없었는데 어젯밤 오랜만에 전화를 걸어서 사정을 얘기하고 도와달라는 부탁을 했다. 부탁이에요. 이번 일을 도와주면 저도 아버지 부탁 하나 들어드릴게요. 그게 뭐든 간에. 너 지금 그 말 잘 기억해둬라. 이런 거래가 있은 후 지금 우리 집에서 모두가 모이게 된 것이다.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 어머니도 이제 딸한테 의존하는 습관을 버릴 때가 된 것 같은데 나도 귀한 아들이 관청에 불려다니는 꼴은 보고 싶지 않거든. 무슨 뜻인지 알지? 이쯤에서 딸도 놔주고 조용히 물러나기만 하면 우리도 쓸데없는 피 안 보고 조용히 물러날 생각인데. 말투는 차분하고 조용조용했지만 산전수전 다 겪으며 조직을 키워온 아버지의 말 하나, 행동 하나하나에는 누구도 거역하기 힘든 무언가가 있었다. 결국 레이카의 엄마는 목소리 한번 내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는 조용히 나갔다. 만약 다시 나타났을 때에는 그땐 봐주지 않을 거라고 돌려서 알아듣게 말했기 때문에 아마도 다시 나타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본다. 아버지에게 어떤 부탁이라도 다 들어드리겠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만약 후계자가 되라면 그것도 받아들일 각오가 되어 있었다. 레이카의 엄마가 나가고 내 생각을 그대로 아버지에게 전했다. 뭐? 후계자? 너같이 유학한 놈한테 그게 가당키나 할 줄 아냐? 너 집 나갈 때 다신 돌아오지 않겠다는 각오로 나간 거 아니었냐? 그런 남자가 그 정도 결심은 관철시켜야지, 응? 의외로 아버지는 내게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돌아가며 가볍게 한마디를 던졌다. 후계자는 됐다. 그런 말 절대 안 할 테니까 가끔 집에 와서 얼굴이나 보여줘라. 너 그렇게 나가고 내가 네 엄마한테 얼마나 혼이 났는 줄 아냐? 죽는 줄 알았다 이놈아. 솔직히 우리 집은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훨씬 더 세고 무서웠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아르바이트를 몇 항씩이나 뛰어야 하는 가난한 고학생이고 고된 취준생이기도 하다. 달라진 게 있다면 겉보기에는 불량해 보이지만 착하고 요리를 잘하는 여자친구와 동거 중이란 사실이다. 내 여친의 엄마인 후미노 씨는 그날 이후로 소식이 뚝 끊어졌지만 얼마 전 역 근처에서 후미노 씨와 닮은 여자 홈리스를 본 것도 같고